지금 KF-21 보라매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레이더, 무장 통합까지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섰고 양산 일정도 현실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과 위에 늘 따라붙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닙니다. KF-21의 정체성, 수출 가능성,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자립 수준을 가르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KF-21에 장착되는 엔진은 F414입니다. 성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F414는 신뢰성과 출력 면에서 이미 검증된 엔진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통제권입니다. 이 엔진은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최종 수출 버튼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 특정 무장과의 결합, 심지어 업그레이드 일정까지도 미국의 승인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면 평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정치적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엔진 문제는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흔들리는 순간 이 엔진은 가장 먼저 전력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분쟁 상황에서 미국이 군수물자를 자국 우선으로 돌리면서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멈춘 사례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엔진 하나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추고 전력화 일정이 꼬이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산자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국산 항공 엔진 없이는 완전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체를 만들고 레이더를 만들고 무장을 통합해도 엔진이 외국 통제 품목이면 그 전투기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미 기체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되었는데 마지막 핵심 심장이 아직 외부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극한의 물리학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외부는 영하 수십도, 내부는 수천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수만 회 회전을 버텨야 합니다. 벽 두께는 밀리미터 단위, 공차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이 조건을 수천 시간 동안 유지해야 비로소 전투기 엔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투기용 항공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벽을 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왜 다시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플랫폼이고 동시에 수출 시장을 겨냥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엔진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플랫폼의 잠재력이 절반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수명, 업그레이드 방향, 운용 비용, 그리고 전시 지속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한국이 엔진 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KF-21이 이제 더 이상 실험기가 아니라 양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체가 현실이 되면 엔진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국 엔진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 엔진이라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앞으로 전투기를 조립해서 사용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투기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나라로 올라설 것인지를 가르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KF-21을 둘러싼 엔진 논쟁은 바로 그 분기점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KF-21 엔진 논쟁의 두 번째 축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엔진을 쓴다는 말은 단순히 완제품을 사다 끼운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F-21에 들어가는 F414는 한국에서 면허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엔진을 조립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전투기 엔진을 수천 기 단위로 생산하고 정비하며 운용 데이터를 축적해온 기업입니다. 이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만이 아니라 실제 운용 데이터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부품이 먼저 마모되는지, 고온 고압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 정비 주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전력 가동률이 유지되는지, 이런 정보는 책이나 이론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전투기 엔진을 만들고 굴려본 나라만이 쌓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F404와 F414를 통해 바로 이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면허 생산이라는 구조는 어디까지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핵심 설계 변경, 출력 조정, 수명 연장 기술, 특정 소재와 코팅 기술은 여전히 미국의 통제 영역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립과 정비 경험은 쌓이지만 심장부를 마음대로 손볼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 한계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출이나 개량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벽으로 나타납니다. KF-21 수출을 가정해보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구매국이 특정 무장을 요구하거나 자체 개량을 원할 경우 엔진과의 호환성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때 엔진이 미국 통제 품목이면 협상은 단번에 복잡해집니다. 승인 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변수까지 개입됩니다. 성능이나 가격 문제가 아니라 허가 여부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전시 상황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한번 장착하고 끝나는 부품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교체와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엔진 핵심 부품 공급이 해외 통제에 묶여 있다면 장기적인 전력 유지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 분쟁 국면에서 군수 물자가 자국 우선으로 전환되면서 부품 수급이 막히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공장이 멈추고 전력화 일정이 밀리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험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분명한 자산입니다. 이미 중형 터보팬 엔진을 수천 기 단위로 다뤄본 경험은 국산 엔진 개발의 출발선으로서 매우 강력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통제권이 외부에 있는 한 독자적인 길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KF-21은 영원히 엔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투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을 국산화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시간표와 단계적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중형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전투기급 출력 영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계획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면허 생산과 정비 경험 위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결국 KF-21 엔진 문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미국 엔진을 통해 배운 것과 미국 엔진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틈새를 메우지 않으면 KF-21의 다음 단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둘러싸고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또 하나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판을 흔드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산을 전투기 엔진과 직접 연결짓지 못하는 이유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항공기 엔진 회사가 아니라 가스터빈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지금 국산 전투기 엔진 논의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은 구조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압축기, 연소기, 터빈이라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고 차이는 크기와 회전수, 그리고 적용 환경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더 작고 더 빠르게 돌며 더 가혹한 조건을 버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 기술의 핵심은 언제나 고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견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온 구간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소재와 코팅 기술입니다. 두산이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였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수백 메가와트급 출력으로 수천 시간 연속 운전을 요구받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파손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설계 단계부터 극단적인 안정성과 내구성을 두산은 이 영역에서 자체 가스터빈을 개발하며 고온 내열 합금과 코팅 기술을 하나씩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출력의 급격한 도약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중형급에서 대형급 가스터빈으로 점프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설계 확장이 아니라 소재 기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고온을 견디는 소재가 없으면 출력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압축비를 올릴 수 없고 연소 온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산이 확보한 기술의 핵심은 출력 그 자체가 아니라 고온 영역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투기 엔진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집니다. 전투기 터보팬 엔진에서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구간은 고온 내구성과 수명입니다. 설계는 맞았는데 연소기와 터빈 블레이드가 버티지 못해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개발은 늘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통해 이 위험 구간을 먼저 넘어가 버린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두산이 이 기술을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실제 상업운전 환경에서 검증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시간 이상 연속 운전 데이터를 통해 소재의 변형, 열 피로, 코팅 방리 같은 문제들을 실제 조건에서 확인하고 개선해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항공기 엔진 개발에서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단기간 시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장수명 운용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고온 소재와 코팅 기술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지뢰밭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력과 구조 설계라는 비교적 가시적인 문제만 남기고 가장 불확실한 영역을 선행 제거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가스터빈 성과는 단순한 발전 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국산 전투기 엔진 논의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접근 방식이 기존 항공기 엔진 강국들과는 반대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항공기 엔진에서 가스터빈으로 확장해왔습니다. 두산은 그 반대 경로를 열었습니다. 가스터빈에서 항공기 엔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가능해지는 순간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 퍼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쌓아온 엔진 통합 경험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수십 년간 전투기 엔진을 직접 생산하고 정비하며 실제 운용 데이터를 축적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고온 소재와 내열 코팅이라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먼저 돌파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때는 각각 한계가 분명했지만 지금은 이 둘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국산 전투기 엔진이라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계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많은 실패가 발생하는 단계는 설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았던 출력과 압축비가 실제 고온 환경에서 수명을 버티지 못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개발은 늘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고온 내열 소재와 코팅 기술이 확보된 상태라면 이 실패 확률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가장 위험한 구간을 선행 제거한 상태에서 설계와 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중형급 장수명 터보팬 엔진 연구 결과가 맞물리면서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소형 무인기용 엔진에서 시작해 출력과 수명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접근 방식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정석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전투기급 엔진을 정면으로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키며 기술을 축적하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통합 경험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재 기술이 결합되면 개발 일정은 기존 예상보다 눈에 띄게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의 실패 확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엔진 출력과 수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만 틀어져도 전체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고온과 수명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요소가 먼저 해결되고 출력과 구조 설계라는 비교적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문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등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엔진으로 자연스럽게 초기 수출형과 양산 초기 기체에는 기존 엔진을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정 시점 이후 국산 엔진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은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립이라는 목표를 현실적인 일정 안에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처음에는 이미 검증된 엔진으로 전력을 구성하고 이후에는 운용 비용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승인 절차에 덜 휘둘리고 장기 운용 계획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전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산 엔진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면서 KF-21의 성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성비 좋은 4.5세대 전투기라는 평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 조정, 항속, 거리 변화, 무장 탑재량 확대, 블록 업그레이드까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성능 몇 가지가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의 수명 전체를 한국이 통제하는 단계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엔진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기체와 항전 장비, 무장에 이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엔진이라는 문턱이 기술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순간 KF-21은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전투기 시장 전체의 판을 흔들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이동합니다. 국산 엔진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오자 KF-21을 바라보는 해외 방산 시장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만든 신형 전투기라는 평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교하는 대상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가격, 납기, 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들에서 변화가 먼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미묘했습니다. 분담금 문제, 기술 이전 논란, 내부 정치 변수까지 겹치면서 KF-21 참여 자체가 흔들리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과 군 내부에서 프랑스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의 배경은 단순합니다. 가격과 유지비입니다. 고급 전투기는 성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대당 가격, 운용 비용, 업그레이드 조건까지 모두 포함해 장기적인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전투기들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도입 비용과 빠른 납기, 그리고 유연한 산업협력 구조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메시지는 한층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되 향후 국산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매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승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장기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은 중견국들에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특히 외교 환경이 자주 변하는 지역일수록 이 요소는 결정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첨단 전투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예산과 운용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F-21은 바로 이 중간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최고 성능보다는 실제로 오래 굴릴 수 있는 전투기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은 FA-50과의 연계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훈련기에서 경공격기, 그리고 KF-21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력 구성은 예산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공군 전력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에게 KF-21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인식됩니다. 부품, 공통성, 정비 체계, 조종사 전환 교육까지 고려하면 전체 비용 구조가 훨씬 효율적으로 설계됩니다.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서 FA-50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훈련기 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군 전력 재편의 출발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KF-21은 먼 미래의 선택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중기 계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계산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국산 엔진 시나리오는 수출 시장에서 KF-21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능과 가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통제권과 미래 확장성이 더해졌습니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전력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서의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KF-21이 단순한 신형 전투기를 넘어 하나의 전략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이 완성됩니다. KF-21을 둘러싼 엔진 논쟁은 단순히 한 부품을 국산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기체,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까지 하나씩 자립해왔지만
항상 마지막에 남아있던 것이 엔진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항공기 엔진은 출력만 높다고 해결되는 물건이 아니라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기계공학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기반 기술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은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을 동맹국에게조차 공유하지 않았고 수출 통제의 최상단에 올려두었습니다. 엔진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전투기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KF-21이 지금까지 완전한 한국 전투기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온 내열 소재와 코팅 기술이 실험실 단계를 넘어 실제 운용 수준까지 도달했고 엔진 통합과 운용 경험도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계적 개발 전략이 결합되면서 국산 전투기 엔진은 될까 말까의 영역을 벗어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완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성능 논쟁보다 훨씬 큽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완결된 전투기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출력 조정, 항속 거리 확장, 무장 통합, 블록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선택지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수명 전체를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전략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 자체가 이미 판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국산 엔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엔진 개발이 현실적인 로드맵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만으로도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고 수출 시장에서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승인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KF-21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기 엔진에서 확보한 소재와 코팅 기술은 무인기, 미사일, 우주 발사체로 그대로 확장됩니다. 추진체계 전반을 하나의 기술 흐름으로 묶을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일 무기 체계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술 축적 구조가 완성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KF-21 엔진 논쟁의 본질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외부 통제에 의존한 안정된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통제권을 되찾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지금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엔진이 완성되면 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이제 조립해서 쓰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생태계를 설계하려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